디다바 TV에서는 1차 까바는 오케이, 2차 까바는 not 오케이 이런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2차 까바를 알아차리는데 유용한 도구로 제가 이렇게 워크지를 만들었거든요.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 활동지 손에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답하면은 2차 까바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실수할까 봐의 불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수할까 봐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그럼 눈치를 주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주면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뒤에서 좀 뒷담할 것 같아요. 뒷담하면 어떻게 돼요? 뒷담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놓고 싶어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요. 디다바 학교에서는 이것을 꼬리 물기 질문법이라고, 꼬꼬무라고, 그 왜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꼬꼬무처럼 그렇게 꼬꼬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은 실수할까 봐의 불안인데 그거를 계속 꼬리에 물고 들어가다 보면 가족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만 같은 불안이 요 아래에 또아리 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며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며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느낌. 요것이 무의식의 저기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역동적으로 좀 설명하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여기서 이렇게 좀 바글바글 이렇게 좀 끓는 느낌이에요. 화로처럼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의식 위로 올라오면은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의식 위로 올라오면 불안하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완벽지향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눈치 보게 되고 눈치 보면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회사에서 잘리면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세상 다 잃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꼬루가 되어 있는데 인지도식은 이꼬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실수한다. 이꼬루 눈치 없다. 이꼬루 어울리지 못한다. 이꼬루 회사에 잘린다. 이꼬루 가족들한테 면목 없다. 이꼬루 가족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이꼬루 나는 세상 다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뇌에 이렇게 검은 늑대의 생각 경로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실수하면 실은 요 경로로 여기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실수를 안 하려고. 자, 또 한번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남들보다 못할까봐가 이제 1차 까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나를 따돌려요. 회사에서 나를 따돌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죠. 그럼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쓸모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것이 요 전자의 예처럼 조금 디테일이 있는가 하면 요 후자의 예는 쓸모없다로 해서 그냥 세상 다 놓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사회 가치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요 두 사례만 봐도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쓸모없으면 세상 다 잃은 느낌, 쓸모없으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요렇게 하는 무의식의 핵심 신념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릴 적에 내가 쓸모 있어야 사랑받는다,
내가 쓸모 있어야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체험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부모 및 주요한 사람들을 이상화 플러스 미화까지 해놓거든요. 디다바 학교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입양된 친구들도 있고 또 엄마의 자살로 또 이렇게 또 버림받은 친구들도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본인이 버림받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은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버렸을 거야. 내가 뭘 잘했더라면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였을 때요, 나의 잘못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의 잘못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무리 어린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버리는 거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애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는 부모의 또 책임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잘하면은 사랑받을 거야. 내가 잘하면은 인정받을 거야. 관심받을 거야.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즉, 어릴 때의 그러한 결핍이 그런 핵심 신념을 만들어 나왔고 이 핵심 신념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쓸모 있고 싶으니까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고 쓸모 있고 싶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실수할까봐 밑에 남들보다 못할까봐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생각이 바로 2차 까봐죠. 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물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생각이 3차 까봐인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 해서 또 4차 까봐, 5차 까봐, 6차 까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해서 들어가는 것이 2차 까봐, 3차 까봐, 4차 까봐, 5차 까봐, 6차 까봐, 7차 까봐, 8차 까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수할까 봐 때문에 내가 일을 조금 더 한 번 더 뭐 발표할 게 있는데 PPT를 더 본다든지 실수할까 봐 여기에만 딱 머무르면 되는데 그 밑에 2차 까봐, 3차 까봐, 4차 까봐, 5차 까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이 실수하는 게 너무도 두려운 거지. 그냥 뭐 실수하면은 뭐 실수해도 괜찮아 하는 애하고 강도가 다른 거예요. 아, 뭐 이만큼 다 준비했는데 내일 또 뭐 발표하는데 아, 또 실수하겠지. 아이, 몰라. 나 준비 잘했어. 근데 뭐 실수하면 또 그건 또 그만큼이 내 능력의 한계인 거야. 이렇게 제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일 발표하는데 또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욕하고 욕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환청 또는 환각 비슷하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친구는 이 밑에 2차, 3차, 4차를 아주 실은요. 들여다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명명하냐면요. 망조 시나리오라고 명명했어요. 2차 까봐부터가 망상 소설이니까 소설로 시나리오가 탄생을 하죠. 시나리오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좀 더 역동적인 게 막 그리면서 쓰는 게 시나리오잖아요. 누가 문을 톡톡 두들겼다. 문이 삐그덕하고 열렸다. 이렇게 시나리오에 전부 다 이렇게 쓰잖아요. 글자만 보는데도 뭔가 3D 같은 느낌이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리고는 영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까봐부터는 망상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2차 까봐, 3차 까봐, 4차 까봐, 5차 까봐, 6차 까봐, 7차 까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망조 시나리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차 까봐가 뭔지를 못 알아차릴 경우에 또는 내 무의식에 어떤 유기불안, 분리불안, 죽음의 공포, 두려움 등이 자리 차지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싶으시다면 계속 꼬리 물기 질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